3월 16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2월 PPI가 전년비 10% 상승하며 전월비는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3월 뉴욕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1.8로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주 유럽을 방문해 나토, EU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레스킨 미 연준 부의장 지명자가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펀드 매니저 가운데 62%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바이든과 블링컨을 포함한 미국 고위당직자 13명을 제재할 방침입니다. 미국이 벨라루스 대통령과 푸틴 최측근에 대한 직접 제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에 수출하는 원유에 대해 위안화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네, 오늘 시장 시원하게 반등해줬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제유가가 시장의 촉매제가 되었는데요. EU와 유럽, EU와 영국이 러시아의 추가 제재를 발표하고 미국의 2월 PPI가 통계 산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연일 급등하던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정말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다양한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죠.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다우지수가 1.82% 상승하면서 33,54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최근 낙폭이 컸는데 오늘 굉장히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2.92%, 3%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12,948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S&P 500지수 역시 2% 넘게 뛰어오르면서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지수, 3대 지수 모두 2%가 넘는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에 투심이 개선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개선세를 보인 건데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전일 2019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던 10월 국채금리가 오늘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장중에 2%대 초반을 나타내다가 현재 시간 0.42% 소폭 상승하면서 2.15%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수 살펴보셨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이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짚어보기 위해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크게 뛰어올랐는데 전반적인 사항들 짚어주시죠. 일단 미국 증시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 가입 불가능을 언급을 하자 사태 해결 기대로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더불어서 예상 하회한 물가지표, 국제유가의 급락, 라가르드 22 총재의 발언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에 기대서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를 했고요. 여기에 여행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리오프닝 관련주도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휘담 진정성이 크지 않다라고 언급 후에 상승이 제한되기도 했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 라스킨 연준 부의장 지명자가 사퇴를 하면서 규제 우려 완화 기대로 장 마감 상승폭을 크게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82%, 나스닥이 2.92% 상승한 가운데 S&P 500 지수는 2.1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었을 텐데 미증시를 좌우한 주요 이벤트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토 가입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자 관련 사태 해결 기대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 핵심 이유 중에 하나였던 만큼 이러한 젤렌스키의 발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기대 심리를 높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을 하위한 전월 대비 0.8% 상승에 그쳐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를 자극을 했습니다. 여기에 라가르드 ECB 총재도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도에는 2% 목표 수준의 안정을 보일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젤렌스키의 발언이라든지 중국의 코로나에 따른 봉쇄, 오펙의 원유시장 보고서라든지 이란 핵 합의 기대 등에 기대서 이제 급락을 하면서 높은 인플레 우려가 완화되면서 기술주의 강세가 뚜렷했고요. 더 나아가서 미 교통안전국 TSA에 따르면 최근 일간 공항 이용객 수가 200만 명 내외를 기록해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치를 거의 회복하는 등 여행 수요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자 항공, 여행, 레저 등 리오프닝 관련 종목의 강세도 특징이었습니다. 한편 이제 사라 라스킨 연준 부의장 지명자가 사퇴를 발표를 했는데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지명을 받았지만 공화당의 반대와 조만친 민주당 의원도 반대를 발표하자 결국 사퇴를 단행한 것입니다. 라스킨 지명자 같은 경우는 2010년에서 2014년도까지 연준 이사로 재임 중에 도드-프랭크 법을 제정을 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부 차관을 역임했던 인물로 월가 규제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만친 의원의 반대 이후에 사퇴를 했고 결국은 이 이후에 시장은 규제 강화 우려가 완화되었다는 평가 속에서 상승폭을 크게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전반적인 시장 흐름 살펴보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전간 캐스터 확인해 보시죠. 현지 시간 15일 화요일 미증시 특징주 시황입니다. 오늘 장 주요 종목들부터 살펴볼 텐데요. 대체로 오랜만에 정말 기분 좋은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내용부터 확인해 보시죠.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컨센서스에 투자했다고 경제매체 CNBC가 15일 보도했습니다. 가상화폐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투자로 이는 세계적 IT 공룡들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인터넷, 웹3에 점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늘장에서 3.87% 올라주면서 $287에 마감했습니다. 이외에 다른 기술주들도 모두 2% 이상씩 상승에 마감한 장이었습니다. 구글이 2.58% 올라서 $2,583에 마감을 했고 페이스북 메타의 경우 2.89%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과 중국에서 전기차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일론 머스크가 내내 인플레이션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오늘장에서 4% 이상 올라주면서 $800 선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들어 넷플릭스는 팬데믹으로 인한 성장의 정점에 있다는 평가를 받아오긴 했지만요. 오늘 장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에 같이했습니다. 3.85% 오르면서 $343 선에 마감했습니다. 이외에 엔비디아도 급등했습니다. 코엔이 2030년에는 엔비디아가 메타버스 분야에서 밝은 미래가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3일 내내 매도세를 이어오던 엔비디아 드디어 화요일 장에서는 올라주었습니다. 엔비디아 이날 장에서는 7% 상승해서 $229 선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중심의 쏙스 ETF 4.6% 올라 $439 선에 마감했고 나스닥도 2% 넘게 상승한 화요일장에서 QQQ ETF 또한 $328에 기분 좋게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AMC 엔터테인먼트가 하이크로프트 마이닝이라는 금은 광산 기업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화관 체인 AMC 이날 6% 넘게 오르면서 $14 선에 마감했습니다.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는 볼보 자동차와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볼보 자동차와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발표됐고요. 또한 최근 회사가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실천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스타벅스 이날장에선 4.83% 올라주면서 83달러 내 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펠로톤의 소식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번슈타인이 펠로톤에 대해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목표가로는 40달러를 내놓으면서 내년까지 주가가 2배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현재 주가도 살펴보실 텐데요. 11% 올라서 오늘 장에서는 22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도이치방크가 이베이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매, 리셀링 시장에서 이베이의 입지를 사람들이 과소평가하고 있다면서 유럽에서 럭셔리 품목의 재판매 시장을 키울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장에서는 3.55% 올라서 주가는 53달러입니다. 다음으로는 항공주입니다. 항공기 예약 건수가 예상보다 좋게 나와주면서 여행 수요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델타 항공이 오늘 장에서 8.7% 올라서 34달러 선에, 이어서 유나이티드 항공은 9% 이상 올라서 38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유가가 급등세를 보여줬죠. 배럴당 브렌트유가 139달러까지도 올랐던 반면 지금은 또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배럴당 100달러 선 아래로 내려와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오일 생산을 더 해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작용했고, 또한 중국에서 선전을 포함한 주요 도시의 코로나 제재가 다시 시작되면서 중국 측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투심에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이날 장에서 엑슨모빌 홀로 빠지는 모습인데요. 5% 빠져서 77달러 선에 주가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2월 생산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10% 상승했고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재들의 주가는 전반적으로 강한 시장 속에서 오늘 장에서는 올랐습니다. 특히 게임스톱은 실적 발표를 앞두면서 그 기대감에 상승 탄력을 받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에 게임스톱 82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인텔이 향후 10년간 유럽의 반도체 생산과 연구 개발을 위해 800억 유로, 한화로는 110조 원을 대대적으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장에서 인텔은 소폭 올라주면서 4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15일 미증시 특징주 마감 시황을 살펴봤고 계속해서 강수민 캐스터의 원자재 시황이 이어지겠습니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제유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국제유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로 인한 수요 감소,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주시한 가운데 WTI와 브렌트유 모두 7%대 낙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배럴당 130달러까지 올랐는데 고점으로부터 27% 넘게 빠지면서 오늘장 100달러 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어서 주요 곡물 가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대두 선물 가격은 0.7%가 하락하면서 부실당 1,657센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면은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코코아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3.6%가 빠지고 있는데요. 최근 2주간의 저점으로 내려왔습니다.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코트디부아르에서의 코코아 생산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하락한 건데요. 이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코코아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4.1%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서유럽 지역으로의 여행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초콜릿 시장에서 공항에서의 초콜릿 판매 비중은 매우 큰데요. 여행이 줄면서 공항 내 초콜릿 판매도 줄어들 전망이고 따라서 코코아 가격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커피도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3.6%가 빠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커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글로벌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소비자들의 커피 소비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네, 설탕도 2% 빠졌습니다. 오늘 크게 빠졌는데요. 이 국제유가가 크게 빠진 것이 원인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은 에탄올 가격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브라질은 사탕수수를 이용한 세계 최대 바이오 에탄올 수출국인데요. 하지만 에탄올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 생산자 입장에서는 굳이 많이 생산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브라질 사탕수수 공장에서는 에탄올 생산을 줄이고 사탕수수 압착을 늘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사탕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 옥수수와 소맥 가격은 오늘 장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는 1.4% 상승하면서 부실당 757센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소맥 가격은 5%나 급등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세계 2위 밀 수출국인 미국마저 가뭄으로 밀 흉작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최대 밀 생산지인 캔자스주 남서부 지역에서는 작년 10월부터 눈 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속 원자재 가격도 살펴봐야겠죠. 니켈과 주석은 오늘도 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연부터 살펴보시죠. 0.7% 상승하면서 톤당 3,839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구리 가격은 0.3% 상승하면서 9,96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또 알루미늄은 금속 원자재 가운데 오늘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2%가 상승하면서 톤당 3,39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납의 경우에는요 1% 정도 떨어지면서 톤당 2,325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금 가격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금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누그러뜨렸고요. 다가오는 연준의 금리 인상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2% 정도 하락하면서 1,91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 가격입니다. 어제와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현재 0.9% 하락하면서 25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농산물과 금속 원자재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3대 지수가 기분 좋게 상승한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이 시장에 영향을 줬는지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블룸버그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시죠. 주요 경제 지표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비 10%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유지했고요. 또 미국의 3월 뉴욕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1.8로 나오면서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제조업들이 이제 좀 많이 위축됐다. 제조업 활동들이 위축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월가 전문가 가운데 무려 62%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불안과 또 높은 인플레이션 이런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힌 건데 돌아와서 생산자 물가지수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전년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유지했다. 그럼에도 또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 대비는 0.8%, 전년 동기 대비는 무려 10%나 올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두 자릿수대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을 시사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전월 대비는 0.9%, 전년 동기 대비는 10%였는데요.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가 상승을 견인했던 주된 이유는 에너지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가와 원자재의 급등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을 주목해봐야 하는 이유는 3월 FOMC 회의가 눈앞에 닥쳤기 때문입니다. 3년 만에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힘을 더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연준이 25 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골드만삭스도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연준 위원들이 3월에 5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쟁이 아주 큰 불확실성을 만들어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연준이 이번 FOMC를 포함해서 올해 남은 7번의 FOMC에서 매번 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씩 인상할 것이다라는 기존 전망도 유지했습니다. 2023년에는 4번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나올 것이라고 점치기도 했습니다. 네, FOMC 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또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한 만큼 연준 위원들이 또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이어서 CNBC 헤드라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업 이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텔이 유럽 반도체 투자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36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애플의 납품업체로 잘 알려져 있죠. 폭스콘이 사우디에 90억 달러 규모의 공장 건설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폭스바겐이 올해 글로벌 판매량을 10%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반도체 난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고 밝혔죠. 돌아와서 인텔 정말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예고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인텔이 유럽의 반도체 생산과 연구 개발을 위해서 향후 10년 동안 800억 유로, 한화로는 약 110조 원에 달하는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초기 투자에는 330억 유로가 투입되는데요. 이는 360억 달러, 한화로는 약 45조 원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독일에 들어서게 될 최첨단 반도체 공장에는 170억 유로가, 아일랜드에는 120억 유로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프랑스에는 연구개발센터를 건설하고 이탈리아에는 포장과 조립시설을 만들 예정입니다. 폴란드에는 실험시설을 확충하고 바르셀로나 슈퍼컴퓨팅 센터와 공동센터를 설립합니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아시아에 대항하는 유럽의 반도체 자립을 위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 공장 설립을 시작할 것이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인텔은 반도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 EU는 지난달에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아시아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EU 반도체 칩 법을 제정하고 반도체 부문에 총 430억 유로를 투자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30년까지 유럽 내 반도체 생산이 전 세계 생산량의 20%를 달성한다는 게 목표인 상황입니다. 다만 EU 회원국들의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현재 9% 수준에 불과합니다. 네, 초기에는 360억 달러, 또 10년 동안에는 약 9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니까 정말 엄청난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 헤드라인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에 수출되는 이제 원유에 대해서 위안화 거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또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죠. 톰 리가 미국 증시가 올해 하반기 중에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상원이 좀 흥미로운 좀 내용이었는데 서머타임을 1년 내내 적용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눴는데 돌아와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번에는 중국 수출 원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원유 가격을 달러 대신 위안화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석유 시장에서 달러화의 입지를 압도적으로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원유를 위안화로 거래하는 방안은 지난 6년간 중단과 재개를 거듭해왔습니다. 다만 사우디가 미국이 예멘 내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과 이란과의 핵 합의를 타결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데 불만을 품으면서 이 방안에 가속화가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출하는 석유의 25% 이상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유를 위안화로 결제한다면 위안화의 국제적인 위상은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원자재 시장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자들은 사실상 원유를 달러 대신 위안화로 거래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 상대적인 안전성이 떨어지는 위안화로 거래한다면 사우디의 경제도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위안화 거래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검토되고 있는데 다만 모든 원유는 아니고 일부 원유에 해당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마켓워치 헤드라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펙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고요. 유럽연합이 대러 4차 제재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번에는 사치품 수출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이제 상류층에게 좀 타격이 전망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FPRI 싱크탱크 연구소로 알려져 있는데 러시아 경제가 30년 전 옛 소련 수준으로 쇠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돌아와서 오펙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 국제유가랑 또 이 원자재 시장에 미친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잦아들지 않는다면 원유 소비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오펙은 극도로 높아진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올해 원유 수요 증가 전망치는 하루 420만 배럴에서 여전히 평가 중인 상태다라고 전했습니다. 비오펙 산유국의 올해 원유 공급 전망치도 하루 300만 배럴 증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펙은 이 역시 평가 중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유가는 이틀째 거의 10%대의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고점 대비는 25% 이상 폭락한 상태입니다. 이 원유 공급에 대한 불안정성이 가장 컸을 때는 WTI는 130달러, 브렌트유는 139달러대까지 오른 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유가를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고점을 기록한 사실이 이제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여지는 유가의 내림세가 조정의 일종인지 혹은 중대한 공급망 차질 때문인지가 핵심이다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WTI는 95달러 선에서 브렌트유는 99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중국 쪽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번에 원유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하기도 했는데 오펙이 내놓은 원유에 대한 전망 확인해봤고요.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 강한 반등세를 보여줬는데요. ETF 시장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이혜은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니켈과 항공 관련 ETF는 강세 보였는데요. 반면 휘발유와 백금 ETF는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니켈 관련 ETN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금속입니다. 현지 시각 8일 니켈 가격은 순간적으로 111% 폭등한 바 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니켈 공급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는 쇼트 스퀴즈로 이어졌는데요. 쇼트 스퀴즈는 공매도 세력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상품을 대규모로 사들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니켈 가격이 이렇게 치솟자 런던 금속거래소는 6거래일간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오늘 나온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각 16일 거래는 재개됩니다. 이런 상황과 기대감을 반영하듯 오늘 니켈 ETN은 오르고 있는데요. 티커명 JJN인 아이패스 시리즈 B 블룸버그 니켈 서브인덱스 토탈 리턴 ETN 살펴보겠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니켈 선물 가격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9.18% 오르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런던 금속거래소는 니켈 거래에 5%의 상한가와 하한가를 설정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항공 ETF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항공주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델타항공은 장중한 때 10%까지 치솟았는데요. 장 막판에 상승폭을 좀 줄이고 8.67%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외에도 유나이티드 항공은 약 9%,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약 4%, 스피릿 항공은 약 7% 올랐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유나이티드, 델타,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수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항공사들은 여행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행 수요 급증이 유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장 유가가 내린 점도 항공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데요. 한때 130달러까지 치솟았던 WTI는 오늘장 100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유가가 하락한 건 항공주에게는 호재인데요. 유류비가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주들이 이렇게 상승하자 항공 ETF도 날아올랐습니다. 티커명 JETS, Z인 US 글로벌 제트 ETF 살펴보겠습니다. US 글로벌 인베스터스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항공사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5.79%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락한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휘발유 ETF 살펴보겠습니다. 휘발유 현물 가격은 오늘장 약 6% 밀리고 있습니다. 휘발유는 올해 들어 약 36% 급등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5거래일간 약 15% 빠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격이 내리고 있는 이유는 국제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CNN은 이와 관련해 국제유가가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휘발유 가격은 더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약세 보이자 관련 ETF도 내렸는데요. 티커명 UGA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가솔린 LP 펀드 살펴보겠습니다. US 코모디티 펀드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휘발유 선물 가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6.19% 밀렸습니다. 다음은 백금 ETF입니다.
백금은 귀금속 외에도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 장치인 촉매 변환기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백금 현물 가격은 약 5% 빠져서 991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백금 가격이 내리자 백금을 따라가는 ETF도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티커명 PPLT인 에버딘 스탠다드 피지컬 플래티넘 셰어스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에버딘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백금 현물 가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4.51% 빠지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